우리나라에서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체험한다거나 언론 매체를 통해서만 보던 그네들의 삶을 직접적으로 목격한다거나 내 삶의 경험치를 늘려 추후에 어떤 방식으로 그것을 활용한다거나 등등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국가를 여행할 때는 다양한 이유를 꼽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긍정적인 동기로 시작했다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바로 옆나라 중국을 여행한 외국인들 중에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충격적인 광경에 변비에 걸려 귀국하기 일쑤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중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스마트폰을 배꼽보다 살짝 위쪽에 두고 온몸을 45도 기울인 상태로 자기 턱살이야 접히든 말든 어떻게 해서든 상대방을 180cm로 보이게 만드는 독특한 포즈로 사진을 찍는 이들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일상이 된 시대를 살고 있는 요즘, 소위 신세대라 일컬어지는 MZ세대는 누구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개인 SNS 계정을 하나씩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SNS에 게시하는 사진은 천장 중에 한 장 건질지라도 젖먹던 노력을 다해 찍어야 하는 하나의 작품이 되어야 합니다. 그 많은 대상 중에서도 자신의 셀카는 몇 배의 노력을 기울여줘야 하죠. 그런데 셀카를 찍을 때 열의 9은 인생샷을 건질 수 있다는 셀카의 성지가 있습니다. 바로 화장실인데요. 어느 지역 어느 도시 어느 화장실을 가든 화장실 조명은 대부분 밝고 화사한 조명을 사용하기 때문에 인생샷을 노리는 이들에게는 연예인들만 활용할 줄 알았던 반사판 효과를 볼 수 있어 가장 애용되는 공간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요즘 핫플은 인증샷 찍으라며 일부러 화장실에 더 화려하고 더 예쁘고 더 화사한 조명을 비치하는가 하면 예쁜 사진을 건질 수 있는 장소를 포토존으로 지정해 두기도 합니다. 굳이 이런 핫플이 아니더라도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을 가면 여기가 진짜 화장실이 맞는가 싶을 만큼 호텔 화장실에 버금가는 화장실 퀄리티에 깜짝 놀라기도 하는데요. 하루하루 셀 수 없이 많은 이용객이 이용하지만 화장실은 항상 청결을 유지합니다. 변기에 금이 가거나 물이 새는 곳도 없고 화장지가 부족해 낭패를 보는 일도 없으며 수도꼭지 주변에는 늘 비누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일부 휴게소의 여자 화장실에는 은은한 조명 아래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파우더룸을 설치해 두기도 하죠. 정부 그리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경쟁적으로 아름다운 화장실 만들기 열풍이 분다고는 하지만 이런 경쟁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화장실이 원래 이렇게 깔끔했었나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또 아닙니다. 물을 내리는 수세식 화장실이 보편화되기 전에 1970년대 중반까지도 한국에서는 푸세식이라 부르는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했었는데요. 이러한 화장실을 두고 뒷간이라 부르며 뒷간은 집에서 멀수록 좋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비위생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뒷간을 사용하던 시기 실수로 화장실에 빠져 똥독에 오르는 사고는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났었고 이러한 사고를 액땜한다고 똥떡까지 만들어 먹기도 했었는데요. 한국도시통계의 변소 실태에 따르면 1971년까지 서울의 재래식 변소는 93%였고 1970년대 말까지는 60%를 차지했죠. 그러다 1988년 서울올림픽이라는 거대한 국제행사를 개최하면서 선진국의 스탠더드에 부합하고자 즉 외국인들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첫인상으로 남게 될 화장실을 대대적으로 보수하는 정부 차원의 노력을 투입한 결과 1988년 40% 그리고 1년 만인 1989년에는 10%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서울을 중심으로 재래식 화장실을 빠르게 현대식 화장실로 변하기 시작해 현재와 같은 화장실이 탄생한 건데요. 레미제라블과 장발장을 쓴 유명한 작가 빅토르 위고는 화장실의 역사가 곧 인간의 역사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인간은 수백, 수천 년 이상 배설물과의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필수적인 배변 활동이지만 그 배설물을 처리하는 것이 어려웠기 때문에 각종 전염병을 유발하는 진원지로 전 세계인들이 골머리를 앓았던 것입니다. 거리에 배설물들이 넘쳐나 하이힐이 생겨나게 됐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죠. 화장실이 한 국가의 첫인상을 결정한다는 사실이 상식처럼 퍼지던 지난 2015년 시진핑은 중국 연변에 조선족을 시찰하다 농촌의 열악한 화장실을 보고는 당장 화장실 혁명을 실시하도록 명합니다. 즉 전국 각지의 화장실을 깨끗하게 정비하라는 의미였죠. 한 국가의 지도자가 자신의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 전 세계적으로 뉴스거리가 될 것을 숙명처럼 여기는 중국의 지도자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분명 중국 화장실의 실태가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발언을 두고 일본에서는 국민 생활의 구석구석까지 두루 살피는 위대한 지도자를 연출하기 위한 선전공작의 일환이라고 깎아내리기도 했지만 시진핑은 분명 조선족 자치구 농촌의 화장실에서 충격적인 모습을 발견한 것이 분명합니다.
사실 중국의 화장실은 온라인에 공개된 것만 하더라도 충격적인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는 합니다. 대표적으로 누구나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어야 하지만 중국의 공중 화장실에는 문이 없습니다. 심신의 안정이 극대화되었을 때야 비로소 속 편히 배설 활동을 할 수 있지만 중국의 공중 화장실은 공중 화장실답게 공개적인 장소로 명성이 높습니다. 1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장거리 여행 중 중국의 시골 화장실을 들르기라도 하면 비위생적인 것은 둘째치고라도 방금 전까지 옆자리에 앉아서 사랑을 속삭이던 이성과 얼굴을 마주봐야 했습니다. 왜냐면 예전 중국의 화장실에는 앞을 막아주는 문은커녕 옆 사람과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도 공유해야 할 만큼 낮은 칸막이가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랬을까요? 시진핑의 화장실 혁명 발언이 있은 지 1년도 되지 않아 중국에서는 이제껏 세상에 존재한 적 없는 특별한 화장실을 만들기에 이릅니다. 지난 2016년 10월 중국 일간지 인민망은 중국 후난성에 새롭게 들어선 유리 화장실에 대해 소개합니다. 이곳이 유리 화장실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화장실의 모든 칸과 바닥이 모두 반투명 유리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화장실에서는 안에서 볼일을 해결하는 모든 사람들의 실루엣을 적나라하게 관람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화장실을 계획한 담당자는 다른 화장실과는 차별화되는 특별한 화장실을 만들고 싶었다면서 어딘가 모르게 미묘한 이 투명 화장실은 분명 수많은 관광객을 끌어모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했죠. 그런데 이런 독특한 인테리어가 상당히 마음을 끌었던 것일까요? 5년 뒤 거의 복사 붙여넣기 수준의 디자인이 등장합니다. 지난 10월 4일 중국의 두조신문은 스촨성 러산에 있는 세계 자스민 엑스포 공원의 남자 화장실 사진을 공개해 네티즌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칸막이는 둘째치고 벽조차 없는 화장실이었는데요. 도심 속에서도 자연경관을 그대로 느낄 수 있게 해주겠다는 훌륭한 취지의 디자인이자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자신의 프라이빗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에 가장 적합한 디자인이었습니다. 심지어 대변기 칸의 문도 투명하게 만들어 오른쪽, 왼쪽, 앞쪽, 뒤쪽이 모두 공개되는 아주 독특한 컨셉의 화장실이었습니다. 분명 시진핑이 말했던 화장실 혁명은 이런 것은 아니었을 텐데요. 한편 중국의 충격적인 화장실 문화는 비단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지난 9월 25일 온라인에는 충격적인 제보가 등장했습니다. 광역버스에 똥 싸고 간 중년 남성이라는 글을 쓴 이는 버스 기사였는데요. 글 쓴 이는 선배 기사들한테 말로만 듣던 얘기인 줄 알았는데 라며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승차해 서울역에서 내린 60대 중년 남성이 자신이 운행하는 버스에 대변을 보고 하차했다면서 충격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지불한 2,800원에는 분명 똥 치우는 값까지 포함되지는 않는다면서 불쾌감과 분노를 표출했는데요. 그런데 이 사건이 온라인에서 알려지면서 중년 남성의 몰지각함과 비인간적인 처사를 비난하는 글이 줄을 이루면서도 일부 네티즌들은 그 남성은 분명 중국인일 것이라는 확신에 가까운 댓글을 달았습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요? 오래전부터 주기적으로 중국을 방문해본 이들은 전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특이한 점을 목격하셨을 텐데요. 부모와 함께 길거리를 아장아장 걷는 어린아이들의 옷차림이 좀 특이합니다. 중국의 어린아이들은 특이하게도 카이당쿠라 불리는 엉덩이 부분이 훤하게 뚫린 시원한 옷을 입습니다. 물론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입는 것은 아닐 테고 아이 부모가 입힌 옷이겠지만 왜 이런 옷을 입는 것인지는 금방 답이 나옵니다. 이 카이당쿠는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빨리 볼일을 볼 수 있도록 고안된 중국만의 독특한 유아복입니다. 기저귀가 상용화되지 않았을 때 등장한 옷이지만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고 일부는 이 옷이 심각한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 일회용 기저귀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며 오히려 권장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다녀온 이들은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기차에서 공공장소에서 가만히 앉아 볼일을 보는 아이들을 목격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어떤 습관을 갖게 될까요?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인터넷에서 심심찮게 중국인들의 야외 배변 활동이나 공공장소 배변 활동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자유로운 배변 활동이 비단 중국에서만 행해지는 행동은 아닙니다. 지난 2018년 스웨덴의 한 TV 프로그램에서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남기는 중요한 메시지를 공개했습니다. 스웨덴 뉴스라는 시사풍자 프로그램에서 진행자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건물 밖에서 대변을 보면 안 된다면서 식당 테이블에 앉아 대변을 보는 것도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중국인들을 비하한다며 불쾌감을 표했지만 이런 일은 실제로 종종 목격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2020년 5월 SNS에는 건설 현장의 감리를 담당하는 한 남성이 게시글을 올립니다. 중국인들이 건설 현장 화장실에서 문을 뜯어 놓았다면서 분노를 표했습니다. 해당 글쓴이는 중국인들이 중국에서는 문 없는 화장실이 익숙해서 그런지 화장실 가면 항상 문을 뜯어 놓는다면서 조립해 놓으면 다시 뜯고 조립해 놓으면 또 뜯어 놓는 무한 반복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지만 진짜 문제는 아무 데서나 용변 활동을 보는 것이라며 지하 으쓱한 곳에서 용변 보는 걸 들켜도 전혀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다고도 말했죠. 물론 일부 중에 극히 일부의 몰상식한 행동으로 모든 사람이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화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첫 인상은 화장실이라는 점은 반론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그런 이유로 인천공항은 모든 서비스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렸지만 그 중에서도 화장실에 가장 많은 노력을 투입했다고 하죠. 화장실을 깨끗하게 짓는다, 화장실을 예쁘게 꾸민다,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한다는 것은 어쩌면 아주 사소한 일일지 모르겠으나 이러한 사소한 것들이 모였을 때 진정한 선진국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